신규 확진자가 토요일 기준 올해 첫 700명대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양성률도 5%대로 크게 올라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밤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등 정부가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버스가 전복됐고 계곡물에 휩쓸린 4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이미 지난해 1년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1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승강기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간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길게는 17년째 멈춰선 것도 있는데 무슨 이유인지 취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차로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숨졌는데 운전자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조윤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업체에서 보낸 산후도우미라 믿고 맡겼는데 파견 하루 만에 생후 20일도 안 된 아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도우미는 휴대폰을 떨어뜨린 거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 아이는 뇌진탕까지 입었습니다.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역은 특히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해서 승강기가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설치된 승강기 중 상당수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고 17년 넘게 멈춰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섭씨 50도 가까운 폭염이 닥친 캐나다 서부에 산불까지 나면서 7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작은 마을인 리턴은 산불로 마을의 9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김용철 기자입니다. SF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하늘을 나는 택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심 항공교통 개발에 국내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데 상용화된다면 강남에서 김포공항까지 1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머리가 아플 때 대부분 약을 먹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척추동맥 박리증입니다. 이 경우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한데 증세가 어떤지 유승현 의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서울시가 어제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민주노총 집행부를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이 신고한 231건의 집회에 대해 5차례에 걸쳐 금지를 통보했지만 민주노총 조합원 8천여 명은 어제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강행했습니다. 문이과 통합체계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올해 11월 18일에 시행됩니다. 수험생들은 미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시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